안녕하세요. 은하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지은이는 훈굴, 펴낸 곳은 하이스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분은 우리 안에서 얼굴을 바꿉니다. 이른 아침에 느끼는 작은 불안이 그날의 말투를 날카롭게 만들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하루 전체를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분은 그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파도일 뿐 우리의 태도와 선택까지 대신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자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지는 말자는 것이지요. 내 안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다독이고 방향을 잡아줄 때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책은 흔들리는 기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 그리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살아가는 연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생각의 늪에 빠졌을 때 생각을 멈추는 법,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평화로워지는 법, 그리고 낯선 변화를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법 등이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방법.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 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워서 일상에 집중이 안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만 생각하고 싶지만 멈추는 방법을 모른다. 오히려 멈추려고 할수록 더 많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같은 자리, 같은 상황에서 생각을 멈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번 불이 켜진 뇌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산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된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음악도 듣고 내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많은 생각들이 가라앉는다. 멈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멈추지 않던 생각이 드디어 차분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 차분하게 앉아서 정리하는 것이다. 지금 내 머리를 가득 채운 생각 속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오래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내면 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간에 맡기면 된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 지나친 생각은 괴로움을 만든다. 요즘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지 체크해보자. 1.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2. 몸에 이상이 생겨도 병원을 가지 않는다. 3.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다. 4. 내 판단보다는 타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5. 점점 혼자 있고 싶어진다. 6.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다. 7. 충동적인 게 많아졌다. 8.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졌다. 9. 오래 몰두하지 못하고 쉽게 지루해진다. 10.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낸다. 해당되는 게 많다면 지금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 외의 다양한 역할 속에서 자신을 소모하면서 살아간다. 일상은 바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는 늘어나다 보면 그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나를 둘러싼 많은 것에게 더 나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애쓰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칠까봐 좋은 말을 건넸지만 내가 나에게 좋은 말을 건넨 적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것이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의 첫 시작은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은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나의 주변엔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내가 어렵게 느낄 뿐이지 손을 내밀면 도와줄 사람도 가득하다. 그 다음은 내가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말이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에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그게 가장 우선이다. 자존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자존감이 높다, 낮다로 표현하는 것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존감이 높을 땐 상관없다.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거나 타인과 나를 지나치게 비교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일어나기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는 것, 일주일에 몇 번은 운동 가기, 하루에 물 5잔은 마시기, 이런 것처럼 사소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지키는 것이다. 작은 것을 반복해서 이루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작은 약속을 반복해서 지켜보자. 감정을 참기만 해선 안 되는 이유. 1. 함부로 판단당한다. 불쾌한 상황 앞에서도 웃기만 하고 괜찮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괜찮은 줄로만 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면 안 되더라도 나에게만큼은 조금 막 대해도 된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된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것을 참느라 힘든데 이후에도 더더욱 안 좋은 것들이 나를 덮쳐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2. 더 크게 다친다. 여러 운동 경기에서는 선수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심판의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기권시키거나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위험을 인지하여 더 큰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통제력을 잃어서 조금 다칠 것도 더 크게 다치기 마련이다. 마음 역시 마찬가지다. 감정을 달래고 버티기만 하다 보면 결국엔 크게 넘어지는 순간이 온다. 크게 넘어진 뒤에는 그 충격의 크기만큼 오랫동안 이어지는 회복 기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3. 나도 나를 모르게 된다. 괜찮은 마음과 괜찮지 않은 마음을 자주 경험하고 스스로가 구분할 줄 알아야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지, 어떤 부분이 강하고 약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힘든 상황에만 머물고 그때마다 괜찮다라고만 말하면 그 외의 상태와 기분은 어땠는지를 우리는 새까맣게 까먹을 수밖에 없다. 4. 좋은 것도 참게 된다. 나쁜 것들을 참는 것이 습관이 되면 반대로 좋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도 그것을 참게 된다. 조금 더 마음껏 행복해 해도 되는 건데 다음을 위해서도 힘껏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흐름이 계속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의 방법 자체를 잊어버리게 될지 모른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더 큰 병으로 번지기 전에 최대한 일찍 병원에 찾아가야 하듯 감정 역시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을 과하게 참지 말고 때로는 분출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자. 누군가의 엄마나 자식,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당신도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뀐 계절을 맞이하는 법.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주변 환경을 바꾼다. 침구리를 갈고 때에 맞춰 히터나 에어컨과 같은 가전기기를 준비한다. 또 바뀐 계절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아프기 위해 절기마다 어울리는 보양식을 찾기도 한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노력들은 조금씩 쌓여 우리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할 힘과 영양소가 되어준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그런 것처럼 마음의 날씨와 계절 역시 멈춰있는 일이 없이 끝없이 변화한다. 어제는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될 수 있으며 오늘 싫어했던 것을 내일은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 나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언제나 한결같을 것이라고 각오해도 소용없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가 새롭게 겪거나 알게 되는 것들에 따라 취향과 기분, 성격까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절의 흐름에 맞춰 옷차림과 집안 사물의 배치, 영양적인 것들을 유기적으로 조절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관한 것들 역시 부지런히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어려운 일들이 몰려있는 시기에는 실수나 실패를 맛볼 확률이 높아지므로 스스로에게 엄했던 평소의 태도를 잠시 내려두는 것이 좋다. 평소보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일이 많아질 때는 누군가의 부정적인 감정에 전염되어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나르지 않도록 마음의 위생 관리에 힘써야 한다. 좋아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심드렁하게 다가오고 싫어했던 것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여겨지면 가끔은 환기를 시키듯 마음의 창을 열고 내 기분과 취향이 자연스레 흐르도록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 나의 기분과 태도가 변하는 것이 절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과 계절이 바뀌듯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마음 앞에서 힘껏 민감해지자. 그리고 부지런히 반응하자. 계절이나 날씨가 바뀜에 따라 힘껏 기분을 달리하는 것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며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방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니까. 감정 기복 심한 사람들의 특징. 1. 급격한 기분 변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기분이 급격하게 변한다.
엄청 행복해 하다가도 갑자기 슬퍼지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2. 감정의 극단성. 급격하게 감정이 변할 뿐 아니라 감정의 깊이가 깊다. 기쁠 때는 엄청 행복해하고 흥분하거나 슬프거나 화날 때는 또 심각할 정도로 낙담하고 분노한다. 3. 높은 민감함.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더 세밀하게 받아들이며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상처받을 수 있다. 4. 충동적인 행동. 감정이 극단적으로 변할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는 한다. 갑자기 과식을 하거나 어딘가로 떠난다거나 충동적으로 뭔가를 살 확률이 높다. 5. 스트레스 취약성.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면 평소보다 감정의 진폭이 더 커진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 기복이 있으면 자신도 힘들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고 헤쳐나가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추웠다가 더웠다가 반복하면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온종일 기쁘다가도 갑자기 슬퍼지고 슬프다가도 갑자기 행복해지다 보면 마음도 감기에 걸리기 쉽다. 그런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지만 사실 제일 힘든 것은 본인일 것이다.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단지 마음이 다양한 감정을 깊이 느낄 뿐이다. 감정 기복을 관리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명상, 호흡,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다양하고 깊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흔들림 속에서도 평온을 찾기 위해선 내가 나를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의 특징. 눈치는 두 종류가 있다. 좋은 눈치와 나쁜 눈치. 좋은 눈치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신경 쓰기 위해서 타인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다. 나쁜 눈치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괴로울 정도로 타인에게 마음을 쏟는 상황을 말한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주변 상황에 민감하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에 민감하다. 쉽게 태도를 바꾼다.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를 쉽게 바꿀 수 있다.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안다. 분위기를 잘 만든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빠르게 파악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감수성이 높다. 다른 사람의 표정, 말투, 몸짓의 미묘한 변화까지 감지할 정도로 감수성이 높다. 언어적인 표현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에서도 감정을 읽는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의식하면서 깊이 신경 쓰는 것. 내 말이 어떻게 비칠지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다. 누군가와 공감하고 연결하며 배려하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타인의 생각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건 좋지 않다. 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을 신경 쓰고 배려하는 만큼 나 자신도 배려하고 신경 써야 한다. 나를 잃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감정.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다.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그렇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건가 싶을 때가 있다.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기대했던 것들이 상처로 돌아오고 반복되는 실망과 오해가 섞이면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인간관계는 바다와 같다. 똑같은 바다라도 잔잔한 날이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 있다. 파도가 잔잔한 날도 있고 모든 걸 삼킬 듯이 거친 날도 있다. 인간관계도 그렇다. 어떤 날은 지극히 평화롭지만 어떤 날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인간관계에서 회의감을 느낀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이다. 휘발성이 강한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인간관계는 원래 어려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사람은 모두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소음이 생기겠는가. 인간관계는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타인에게 높은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실망과 좌절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랑, 우정, 질투,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강하게 드는 순간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런 마음이 강하게 굳어버려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사람에 지친다면 잠깐 사람 만나는 일을 줄여도 좋다. 관계가 지친다면 아무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도 좋다.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보내도 좋지만 결국 혼자라는 마음은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 좁든 넓든 인간은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가 부질없다고 느껴질 땐 내가 또 진심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잠깐 쉬어가자. 결국 잠잠해질 파도다. 예스맨. 유명한 외국 배우인 짐 캐리 주연의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다. 대출회사 상담 직원인 주인공은 매사에 노라는 말을 달고 사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인생 역전 자립 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긍정적인 사고가 행운을 부른다는 규칙을 따르기 위해 모든 일에 예스라고 대답하기 시작한다. 번지점프도 예스, 모터사이클 타기도 예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예스를 외친다. 문제는 예스를 외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다는 것이다. 접수되는 대출 신청서마다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예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강요하는 메일에도 예스를 외친다. 영화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냥 웃을 수 없었던 이유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친구 중 한 명도 이런 친구가 있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가 좀 손해를 보든 안 좋은 얘기를 듣든 다 예스를 외치거나 웃으면서 넘어가는 친구였다. 처음엔 정말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친해지고 알게 된 사실은 그런 자신의 성격으로 꽤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였다. 술만 마시면 그냥 넘겼던 것들이 떠올라서 괴롭다고 했다. 어느 날은 새벽에 전화 와서 낮에 너무 화가 났는데 또 웃어넘기는 자신이 진짜 싫다고 했다.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무조건 거절했어야 하는데 또 그러지 못하고 알겠다고 하고 어떻게든 수습하느라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했다. 무조건 예스만 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거절을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실망을 줄까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은 타인의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야 마음이 편한 것이다. 혹은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은 부탁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깊게 이해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할 수 없거나 버거운 일임에도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존감, 과거 경험, 정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배경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건강한 관계와 자기 관리를 위해서 거절은 필수다. 모두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나만 소진될 뿐이다. 거절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 연습의 시작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에 노라고 외치는 게 아닐까. 정중한 거절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과 타인 모두를 지키는 일이다. 상처의 주인. 세상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 타인이 무심코 뱉은 말과 무례한 행동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 세상 역시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날이 훨씬 더 많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처가 생기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기 때문이다. 상처를 머금고 계속 아파할지 아니면 흘려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면서 살자. 결국 지나갈 시간. 모든 것이 지루하고 흥미를 잃는 시기가 온다. 흔히 말하는 노잼 시기다. 그 시간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잼 시기도 결국엔 끝난다. 모든 것이 재미없다는 감정은 어쩌면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찾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혹은 다시 움직이고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나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됐든 결국 지나갈 것이다. 인생이 재미없는 시기가 있다는 건 인생이 재밌는 시기도 있다는 거니까. 자신에게 친절할 것. 늘 괜찮다고 말하는 게 버릇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애써 웃어 보이면서 마음을 숨긴다.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괜찮다는 말을 수없이 뱉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를 충족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 괜찮은 척을 하지만 그렇게 나를 방어하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간다. 더 고독하고 더 쓸쓸하고 더 외로우며 마음 깊은 곳에 쌓인 감정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도 된다. 괜찮지 않다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잠시 쉬어도 된다. 울어도 된다. 기대도 된다. 이제는 괜찮다는 말을 내려놓고 내 안에 숨겨놓았던 감정을 따뜻하게 품어줄 때다. 나 자신에게 친절해야 할 때다. 늘 괜찮은 척하며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우울함의 함정. 흔히 우울증을 생각하면 중증 우울증을 먼저 떠올린다.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자살 충동 등 격한 감정에 휩싸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떠올린다. 하지만 우울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일상생활에서 종종 느낄 수 있는 슬픔이나 기분 저하 역시 우울이다.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울하다는 감정을 거대하게 바라보는 현상이 좋지 못한 점은 나 스스로 내가 우울하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큰 아픔을 겪는 것처럼 여겨진다. 우울하다는 것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대 나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것처럼 느껴진다.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우울이 있다. 오죽하면 우울증은 감기 같은 거라는 말이 생겨났겠는가. 우울증의 대표 증상은 이렇다. 1. 지속적으로 슬프거나 공허하다. 2. 흥미와 즐거움이 사라졌다. 3. 체중이 변한다. 4. 쉽게 피곤해진다. 5.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진다. 6. 자기 비판과 무기력함이 심해진다. 만약 요즘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추천할 만한 방법이 있다. 작은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커피, 좋은 책, 친구와의 대화, 재밌는 영화 등 작은 것들 속에서 자꾸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 우울한 시간이 길어지면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터널 속에서도 자꾸 빛나는 것들을 찾아야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다. 터널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길게 느껴지고 아무리 어둡게 느껴져도 결국 끝난다. 우울하다는 것은 기쁨이나 슬픔처럼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괜찮다. 천천히 걷더라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언젠가는 끝난다. 기쁨도 슬픔도 우울도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 넓은 인간관계의 부작용. 1. 영혼이 가난해진다. 분명 많은 사람을 만나서 왁자지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만 가난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다. 인간관계를 최대한 넓게만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저지르는 착각이다.
어떤 관계가 됐든 관계를 맺을 때는 일정량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그것들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만 골몰하다 보면 우리는 다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2. 갈등이 생긴다. 세상 사람 모두가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따라 넓게 그리고 가볍게만 관계를 맺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서로에게 어떤 기대도 실망도 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와는 다른 무게감으로 관계를 맺는 순간 필연적으로 서운함이 생기기 마련이다. 서운함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관계의 당사자인 나는 어느 순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한다. 3. 즐거울 때만 즐겁다. 기쁘거나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할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럴 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 하지만 반대로 위로가 필요하거나 애정어리고도 진지한 조언이 필요할 때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을 확률이 높다. 어느 정도는 유대감이 쌓여 있어야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많은 사람과 일일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두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즐거울 때만 기쁘고 힘들 때는 고독해지는 일은 생각보다도 더 비참한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물건은 많을수록 좋을 수 있어도 사람은 한 명 한 명 시간을 두고 진중하게 사귀는 방향이 좋다. 좁고 다양하지 않은 관계일지라도 깊이 가져가는 관계가 멀리 보았을 때는 내 삶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가끔은 주변을 둘러보자. 너무도 쓸데없이 많은 관계를 부여잡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들 중 과연 몇 명이나 나를 향해 달려와 줄지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